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4월 19일.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떤 내용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페드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 속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혼조세로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코멘트가 나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면은 오늘 봐야 되는 인물은 두 명인데 일단 첫 번째 뉴욕 연은 총재 금리 인상 배제하지 않. 물론 나는 이거를 계속 밀고 있는 거는 아니지만은 혹시나 필요하게 된다면 금리 인상까지 고려하겠다 이런 코멘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도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이제 금리 인하에 관련해 가지고 빠르게 할 필요는 없으며 지표 보고 그리고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야지 그때 이제 전개를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는데 자연스럽게 여기에 영향을 주는 각종 물가 지표와 경제 지표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일단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를 기준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을 보면은 현재 6월달 막 60% 넘었던 게 얼마 전까지 보여줬잖아요. 이게 지금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으로 20%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대부분이 동결의 가능성이며 인상의 가능성도 2에서 3% 정도 유지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서 요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리스크로 최근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구나 정도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6월 7월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다 9월 달 있고요. 그리고 올해 안에 그래도 3회에서 2회 정도로 줄어드는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요거 한 번이 어렵지 되기 시작하면 금리 인하 계속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신중하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라 시작이 늦을 뿐 한 번 올라가면 많이 간다 라는 건 그대로 여러분들 기본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맞춰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그러면 이제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가 여기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선행지표들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보면요. 일단 실업보험 청구권자 숫자를 보면은 그냥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미국 경기가 강한 상황이다라는 걸 증명해주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 말고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은 경기 선행지표. 지금 물가나 여러 가지가 계속해서 안 꺾이는 이유가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아서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꺾인다면은 자연스럽게 물가 역시 안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경기가 안 좋으면 소비도 줄어들 것이고 소비가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대할 순간이 오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주택 판매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이 괜찮다면은 이건 어찌 보면 호재겠구나.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지금 당장은 부담이지만 그 다음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정도로 이게 구체적인 숫자로 연결되는지 여러분들 지켜보시고 연결된다면 그때가 바닥이다 라고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란의 최근 공격에 따른 이스라엘의 보복에 대한 예고, 근데 이제 구체적인 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긴장감이 완화됐다가도 약간 좀 걸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이란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다시 핵시설을 공격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 때문에 여기를 점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재공격을 안 하는 대신에 몇몇 지역에 대한 공격의 정당성, 그러니까 명분을 확보하려는 모습이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떠오르고 있다라고 해요. 해서 이대로 흐야부야 딱 돼버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중동 쪽,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은 없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만큼 악재가 해소되는 모습 보여줄 수 있겠구나. 그럼 국제유가는 현재 WTI 기준 82.73달러인데 조금 더 빠지는 모습 보여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채권의 약세, 달러의 강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이 물가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우리가 좀 보면 좋을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일단 미국 달러 지금은 소폭 강세인데 현재 한미일 공동선언을 하면서 이 환율을 좀 안정시키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거 만약에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원화의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겠죠. 그러면 달러에서 원화로 매수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야, 외국인 들어오네?
그러면 증시 역시 유동성이 조금 더 올라가기 때문에 잘하면 요것 때문에 증시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건설을 조금 이제 손을 놓고 제조업 잘하는 거 여기에 좀 집중하려는 모습이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지금 너무 좀 제조업 쪽에 올인을 하다 보니까는 공급 과잉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이게 해외 제조업을 죽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죠. 해서 규제까지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 수출 덕에 세계 인플레 둔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들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한국에서 경쟁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여기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싼 값에 물건을 사올 수 있으니까 되게 좋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확실하게 갈라서 수혜를 받는 쪽은 계속 수혜를, 악재를 받는 기업은 계속 악재를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악재 받는 쪽은 향후 몇 년 동안 되게 힘들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AI 같은 경우에도 되게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올해만 이 데이터 센터를 위한 GPU 180만 개 확보의 계획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만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빅테크들도 당연히 따라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반도체 매출은 증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선 뭐다? 여기에 연결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애플 지금 이 중국 쪽이 많이 죽어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 공장을 빼서 인도나 이 동남아 쪽으로 확대하려는 모습이, 이전하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좋은 성과를 낸다면 한국에서 부품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 수혜를 받을 가능성 높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애플의 이 반등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노려볼 수 있는 기업들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은 계속 좋다는 얘기 많이 들려오고 있으니까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까지 꾸준하게 살펴보시면 좋고, 그리고 타이어 지금 장사 잘 된다는 부분이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매출 좋고 수익 좋으면 꾸준하게 보셔라. 자, 그리고 전력망 호황에 LS그룹 신바람 막 이런 얘기들 들려오고 있는데, 이 HCD 현대중공업 요쪽 그룹에서도 이 변압기 관련되어 있는 일렉트릭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얘가 조선소의 시가총액을 넘어섰다는 뉴스까지 들려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럴 정도로 기대감이랑 매출이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장사 잘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면은 야, 이거 주가도 괜찮겠는데. 자, 그러면 구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선 변압기 그 이외에 각종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손을 놓지 말고 쭉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의료 AI 관련으로도 그동안 법 때문에 제대로 상용화가 되지 못했던 것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의료 파업 때문에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점점 다시금 이게 시장으로 좀 침투를 하려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정부가 확실하게 밀어주게 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제대로 상용화가 되는 데까지 속도가 붙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지켜보시고 이거 괜찮다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진짜로 매출을 많이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이라는 테스트베드를 거쳐갖고 해외로 수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쪽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라 수급 들어오는 것 위주로 한번 보는 것도 상당히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에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이렇게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리포트들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내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에서 미사일 쐈다는 내용 들려오면서 중간에 한번 무너졌죠.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반등은 잘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현 상황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뭐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미사일 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하락했다가 회복했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한다? 이전에 꾸준하게 얘기했던 전면전은 안 간다. 그러면 이제 양 국가 간에 어느 정도의 좀 반격이나 이제 소요 사태들은 진행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둔감해지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것이고 그러면 뭐다? 증시에는 더 이상 큰 영향 안 미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여러분들도 일단 이것도 결국에 지나가는 내용이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본업 한번 보시면 좋은데 현재 어떤 내용 들여오고 있다? AI. 이쪽이 커지면 전력 수요 감당이 어렵다. 이 몇몇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친환경에 대한 부분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전력 가격이 실제로 많이 싸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이 SMR이나 이런 쪽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확실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이거 아직 본격적으로 투자 안 됐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이제 대충 마이크로소프트만 하더라도 올해에만 GPU 180만 개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고 메타나 그 이외의 다양한 대기업들도 이거 따라간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데이터 센터가 하나, 둘 이렇게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전력의 소비량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만하게 가다가 한 번에 확 튀겠죠. 요거 감당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전력이 넘쳐나는 거랑 미래 예상 전력을 봤을 때 넘쳐나는 거랑은 말이 다른 부분인 거거든요. 요걸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걸 감당을 하기 위해선 SMR이 뚜렷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거 대응 제대로 못했다가 나중에 전력 수요 확 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한 번 전기세 비싸지는 거예요. 근데 전기세가 비싸지니까 대표적으로 독일만 하더라도 뭔 꼴 났습니까? 에너지 비싸지니까 유럽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얘네는 성장을 왜 이렇게 못했지? 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죠.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었고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스를 싼 가격에 못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독일이 정말 힘든 이 구간을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국 내에서도 이렇게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부족해가지고 해외에서 전기 사온다. 요거 들여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전은 어쩔 수 없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순간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투자 많이 들어오면 우리 역시 그냥 별 걱정 없이 원전 잘 되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원전이 커지면 여기에 이제 보조의 개념으로 수소 생태계도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수소도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이 가스터빈이 중간에 이 수소로 넘어가기 전에 이 기술이거든요. 여기로 우선적으로 수급이 많이 몰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근데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도 뭐다? 전 세계 딱 5군데의 회사만 상용화가 되었는데 그 5번째 회사가 누구다? 두산 에너빌리티. 자, 그러면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미래가 밝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다만 이제 해상풍력 1등 사업자도 맞긴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조금 지금 당장은 힘들지 않나 싶은 게 이제 부산보다 훨씬 덩치 큰 뭐 GE 같은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풍력 사업부는 적자입니다. 왜? 치킨 게임 하고 있거든요. 누가 더 싼 값에 많이 팔아먹냐.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결국에 나중에 부품 파는 것도 그렇고 점유율 잡아먹으면 그 다음 이제 교체 같은 거 했을 때도 자사의 제품이 쓸 가능성이 높으니까 미리 깔아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이거 못 이깁니다. 기술력도 안 되는데 이들이 적자를 보고 있는 걸 보면은 난 이제 막뭐 힘든 거에서 탈출했는데 여기에 파고든다.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비중도 크지 않은데 굳이 못하러 이쪽으로 이렇게 좀 세게 가려고 하냐 그 얘기 분명히 나온다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력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좋아요. 좋은 거에 집중합시다. 자, 그리고 가스터빈의 기술력은 이게 소재공학의 끝이거든요. 원전이랑 마찬가지로 다양한 부분으로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 나왔던 것처럼 항공 엔진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이렇게 펼쳐나갈 수 있어가지고 그 부분 한국이 그동안 주목을 많이 못 받았던 부분 그게 떠오를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랬을 때 수급을 딱 보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무엇이다? 외국인 수급이다. 그랬을 때 지금 이 마이너스보다 빨간불이 훨씬 더 크죠. 이거 유지되면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기관 쪽에서 한 번 더 담아가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가 저점일 수 있겠네. 그리고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상관관계 이해를 해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지지라인을 봐야 되는데 일봉에는 특별하게 뭐가 라인이 안 보여지고 있죠. 그러면 주봉과 월봉을 보면 되는데 주봉에 240주선 딱 딛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 있고요. 그리고 월봉상에도 아래 딱 있네요.
그러면 이 구간들 크게 이탈 없다면 조금 더 끌고 가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항상 여기를 딛고 올라왔잖아요. 빠진 만큼 빠진 거죠. 뭐. 그리고 나서 현 시점에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제 이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제 패턴인데 비슷한 케이스들이 좀 예전으로 보더라도 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현 시점에서 일단은 어떻게 봐야 된다? 자, 핑크색 선 이게 11선이거든요. 여기를 딱 돌파하니까 이 안도 심리 이런 게 좀 짚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딱 돌파했을 때 안도 심리 가지고 21선을 돌파하니까 어떻게 됐다? 그대로 급등. 그대로 여기는 돌파 못했으니까 네, 돌파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여기서도 올라가는 모습, 올라가는 모습, 올라가는 모습 이렇게 보여지게 되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도 이걸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뚫으면 다시 이탈하더라도 일단 저점이 잡히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니까 안도감 가지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와서 21선 돌파한다면 아 이제 상승이 머지 않았다. 21선 그리고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를 1순위 목표로 잡아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조금 더 이렇게 빠져가지고 최종적으로 만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 예상인데 아마 481선 이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만약에 여기 돌파한다면 계속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구간이 여기였죠. 쭉 올라가는 거 한 번 더 노려봐도 좋겠습니다. 근데 돌파 못하면 조정 받는 거죠 뭐. 자 그렇게 해서 현재 위치에서 두산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핵심 하나씩 살펴봤는데 요거 글로 쓰면서 총정리하며 영상 마치도록 하면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적인 부분은 너무 괜찮다. 두 번째 수급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우선 항상 보셔라. 그리고 지지라인은 주봉이나 월봉 겹치는 지지라인이 있으니까 여기 위주로 보시고 그런 상황에서 11선 돌파하면 안도 심리를 21선 돌파하면 본격적인 상승을 노려보서 1차적인 목표로 볼린저 상단인데 481선 언저리 위주로 한번 집중을 해보자. 그리고 여기를 돌파한다면 보다 한 번 더 가는 거고 이탈한다면 어느 정도의 조정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다. 자, 설명드리며 마치도록 하고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